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장 마감 후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의 시장 정리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마음고생 시켰던 종목부터 또 당장 오늘 손실 보신 종목까지 저희가 다 상담 신청 접수를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에서는요. 투자의 왕 멘토님과 함께하는 또 투자 강의 시간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50분 동안 여러분들의 꽉 막힌 종목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요. 또 알찬 투자 정보들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끝이 오긴 하나 싶었는데 2022년 대망의 마지막 거래의 장 문을 닫았습니다. 올 한 해 끝까지 버텨낸 여러분 모두가 승자십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약 후강의 장을 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피엔딩을 그려보면 좋겠다 바랬는데요.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내년도 경기 전망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이 양시장의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1.93% 크게 빠지면서 2236.4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89% 크게 하락해 679.29포인트로 장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함께할 멘토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도 4번 타자가 또 강한 히트, 홈런을 쳐주죠. 한 주의 4번째인 목요일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찍으면 상한가 해서 찍상이라고 불리시는 대표님이시죠. 김진영 대표님과 오늘도 50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특기가요, 또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경지명입니다. 정말 돈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님과 함께라면 수익을 차트로 보는 수익의 매직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노란톡방에서 언급해주신 종목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금일 공략주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했던 섹터죠. 게임 관련주에서 넷마블 24%, 넥슨게임즈 15%, M게임 11%의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KPX 생명과학은요. 오늘 상한가 터치하는 거 유종의 미로 또 활용 정점을 찍어주셨죠. 지금 나와 있는 시간만 확인해도요. 장 전에 이렇게 짚어주시고 장 중에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상황 점검해 주시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종목들이 정말 매력적인 상승 탄력을 가진 종목들로 제시해 주시는데요. 또 12월에 제시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 종목만도 모아봤습니다. 정말 무려 12개의 상한가 종목 이렇게 챙겨주셨는데요. 창의 유주라는 말이 있죠. 넓고 큰 바닷속에서 발견되지 않은 진주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정말 대표님이 셀렉해주신 종목들을 뜻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나도 이렇게 강한 상승의 힘을 가진 종목들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겠죠.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이라고 검색 후 입장하셔도 좋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도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톡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동안만 이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내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좌측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나만의 사연 보내주시면요. 김진영 대표님이 직접 1대1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의 정글, 올해 마지막 투자의 정글 바로 출발해볼까요?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2년 마지막 시장의 마지막 장날이었습니다. 아, 장날이었나요? 오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 1.93% 어마어마한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노란톡방에 어떠한 또 선물을 드렸냐? 저는 불철주야 우리 시청자님들만 생각하고 새벽에도 밤잠을 이루지 않고 새벽 3시에 새벽 4시에 시장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드렸나. 아, 지금 화면 잠깐 나왔다가 네, 깜짝 보여드려 사라져 버렸는데요. 자, 새벽 3시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해가지고 드린 종목이 뭐냐면 게임주였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저녁에 막 이렇게 서칭하다 보니까 중국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게임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트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넘는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노란톡방에다가 내일은 무엇이 움직일 것이다. 게임 관련주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정말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M게임, 조이시티, 기타 등등등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또 장 전에 8시 56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네, 오늘은 무엇이 뜬다? 게임주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게임주 하십시오. 왜? 돈 벌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1등주 어느 녀석이다? 어느 녀석? 넷마블. 예. 예전에 우리 시청자들 많이 게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나다다다다다다다 그거 있죠? 네, 네, 그 넷마블이에요. 제가 넷마블을 재작년 때에도 아마 10만 원대에서 딱 추천드려가지고 거의 15만 원까지 아마 그 정도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찾아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자, 과거 추억을 다시 회상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 오늘은 넷마블을 공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넷마블이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는 대단히 큰 주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4%를 찍고 갑니다. 반면에 조이시티 아마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녀석은 상한가를 갔었고요. 자, 근데 저는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를 좋아해요. 저 돈 좋아합니다. I love cash. 돈 좋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공략을 해야지 거기에서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 가지고 M게임에 대해 가지고 화면을 보이신 것처럼 자, 오늘 대장주는 M게임이다.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M게임이 아니고요.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1등주가 넷마블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공략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4%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92% 코스닥. 대음봉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코스피 어쩌습니까? 오늘 와, 저점이 어떻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점이 아래 뭐 지지가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 지금 주식을 사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년 1, 4분기 1월 달에 대해 가지고 저는 대단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난 9월 3일 날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오늘 하락을 1.93% 마이너스 1.93% 하락을 했어요. 대단히 시장이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이유는 왜 안전한가? 지난 9월 달에 제일 저점을 만들었던 포인트가 2134포인트예요. 화면에 보이듯이 2134포인트에 대한 저점을 찍어놨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무엇이 있어요? 지지라인이 있어요. 지지라인. 우리 이걸 키레벨이라고 하고 서포트 라인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라인 뭐예요? 과거의 저점이 더 이상 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패턴 자체도 어떤 흐름을 갖고 있다?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짧은 순간을 또 놓고 보았더니 주가 자체가 너무 강하게 빠지더라는 얘기죠. 너무 강하게 빠지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긴 호흡. 많은 기간도 아닙니다. 한 6개월 정도만 봅시다. 6개월 정도만. 6개월 정도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런 흐름이에요. 자, 주가가 이미 1년 동안 하락을 하고요. 6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자, 내년을 준비하는 어떤 바닥 다지기 작업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환율, 금리, 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이 또한 지나갈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 또한 지나갈 일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빵 터지면서 어땠습니까? 종합주가지수 어마어마한 하락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위드 코로나이지만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안고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2020년 3월을 저점으로 주가가 빡빡빡빡빡 올라가더니 2021년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요 100%가 넘게 상승하는 그런 정말 유례없는 장이 나왔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고요. 또 기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만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주식을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도요. 가격을 다 꿰고 있고요. 어느 타이밍에 어느 지역을 사야 되는지도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고요? I love cash. 돈을 좋아합니다. 돈 되는 것을 따라가요. 돈을 쫓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돈이 따라오게 어떻게 해요? 딱 길목에서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길목인 포인트가 현재 지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 있어가지고 올해 초반 1, 4분기, 2, 4분기 그리고 작년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 들으셨습니다. 그랬을까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내 가지고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산다. 그죠? 영끌족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런데 만약에 2021년도 하반기 혹은 2022년도 상반기에 그렇게 영끌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혹은 부동산을 취득했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은 고가 대비 20%, 30% 하락 지점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주가 같은 거 어떻습니까? 계좌로 놓고 본다면 고점 대비 60%, 70%, 80%까지 빠진 그런 계좌 상태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타이밍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 가지고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지만 이거를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시장 자체는 어떻다?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도움닫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제가 강조를 계속하는 게 자, 정상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쫙 모아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현재의 평균값이 어느 정도야라고 보여주는 게 종합주가지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봅시다. 자, 국가가 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회사는 망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고 국가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라고 하는 거는요. 규모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규모가 커지지 못하고 매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다면은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퇴화되고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속적으로 경쟁업체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라고 하는 건요. 지속적으로 사업성은 늘려가고 매출을 키우고 이익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종합주가지수도 어떻게 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종합주가지수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성장 속도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10대, 20대, 30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키도 크고요. 몸무게도 늘어나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쑥 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럼 또 어떤 통증이 있어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동일한 속도로 커 나가죠. 그 속도가 뭐예요?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60폰트로 해서 딱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그림 보이실까요? 이게 정상적인 성장 속도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어떤 속도로 올라가 버렸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커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성장통 말씀드렸죠. 당연히 종합주가지수에도 성장통이 있어요.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이만큼 키가 커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릎도 아프죠, 관절도 아프죠. 네. 그래서 지금 성장통을 겪으면서 주가가 잠시 쉬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회사는 점점 더 규모의 경쟁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과론적으로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장통을 잠깐 겪었어요. 물론 많이 아프시죠. 근데 다음에 이러한 성장통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깨가 이만큼 올라갑니까? 아, 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어. 프라이드가 이만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돈이 돼야지 좋은 주식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회사의 주식이에요. 실적 안 좋아요. 매년 적자예요. 하지만 수익을 준다면 나에게 좋은 주식입니다. 주식은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아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모아야 될 타이밍이 있고 물량을 줄여서 팔아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타이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성장통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적인 속도라 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채널이 형성돼 있죠. 이거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널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주가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 자체는 오름과 내림에 있어서 어떤 구간이다? 지금 구간 자체는 시장 자체가 저가와 저가를 연결해 보았을 때 여기에 중심 라인을 갖고 있죠. 여기 센터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지 형태를 받는 그런 자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대표님 무조건 오르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주가라고 하는 건요,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상. 우리 시청자분들 올해 젊은 MZ 세대들 골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골프 좋아하시죠? 자, 골프를 이렇게 쳐봅니다. 그러면 오른손 백스윙 갔다가 팔로잉까지 갑니다. 그런데 공을 딱 때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나의 동작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공을 때릴 때 어떻게 됩니까? 때릴 때 나도 모르게 보상 행위를 해요. 그리고 공을 맞추려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골프 이야기냐고요?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 제가 또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들으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보상 행위가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자, 설명드릴게요. 원래 정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어떠한 움직임이 됐었어야 되냐? 이러한 상단 밴드가 있고요. 여기에 하단 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 자체가 어디로? 주가 자체가 위로 이만큼이 많이 올라왔죠. 보이실까요? 이만큼이 꽃갈이 이렇게만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자, 위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래로도 저만큼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 저는 이 구간 자체를 정상적인 영역에서 지지 라인을 보는 부분입니다. 자, 왜? 이 부분이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주가가 이 부분이 지지가 안 되고 여기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채널 자체가 이러한 상단과 여기 하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심 라인, 센터 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래층이 1층, 여기가 2층, 여기는 뭐예요? 루프탑이었어요. 루프탑.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요? 지하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하실이. 그게 보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어느 만큼의 상승이 오버가 나왔다? 이만큼의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보이시죠? 만약의 경우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이 센터 라인이죠. 센터 라인. 중심가 밴드 중심가예요.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장기 침체 디플레이션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 여기까지가 내려와야 돼요. 1750포인트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은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어. 보상행위가 필요하다고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이만큼 했더니 팔로잉 나갈 때 뭐가 나가요? 이만큼이 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자체는 여러분들, 자, 현 구간 포인트는 중심 밴드에서 상단 2층에 해당되는 이 라인으로 다시 정상적 궤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시장이 좋지 못해서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아, 야 정말 뭐 상승 모멘텀을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대비? 주가가 1차적으로 175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2차적으로 오버슈팅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1200포인트 내외까지 떨어지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와, 대표님 저 우리 대피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중심 밴드에 해당되는 이 포인트가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 지난 올해 9월 달에 만들었던 2143포인트에 대한 저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전제하에는 지금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자, 지난 9월 30일 날 저점 포인트가 어디였다? 여기입니다. 2134포인트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34포인트 저 라인대가 깨졌을 때는 1차적으로 1750포인트, 2차적으로 1200포인트까지 떨어져야 된다. 왜? 상승에 대한 오버슈팅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언더슈팅, 그 다음에 밴드 하단까지에 대한 정상적인 하락, 이걸 다 포함시킨다면 1차, 2차 하단 포인트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지난 9월 달에 만들었던 이 저점 포인트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고, 현재 구간 자체는 리버스 헤드 앤 숄더로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이 오른쪽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포인트,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매수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2134포인트에 해당되는 이만큼, 자, 이 동그라미만큼 손절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라인대가 지지가 받고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야 중심 밴드까지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매수한다면은 상승에 대한 폭은 얼마만큼? 2700포인트까지는 노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익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실 부분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따져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실나는 부분은 저 동그라미 빨간 영역에 대한 부분인 거고,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얼마만큼? 이만큼 파란색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손실은 이만큼 보는 구간이면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은 이만큼 받아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내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손절을 반드시 컷을 잡고 이 부분은 턴어라운드 포인트에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시장에 대해서 참여한 데 있어가지고 보유 종목들이 대다수가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주가 하락에 대해서 대단히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다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왜 코스닥 시장도 있고 코스피 시장도 있는데 왜 시장을 두 개를 나눠놨고, 또한 이 안에는 종목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2,000개가 넘게 있어요. 왜 2,000개가 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풍선 효과라고 하죠. 풍선을 이쪽으로 꾹 누르면 이쪽 꾹 올라오죠. 이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뿅 올라오죠. 그렇죠? 자, 시장이 무너질 때 그 돈이 어느 공간으로는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몰리는 쪽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제 시장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 1.9%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란톡방에 한 종목만 딱 집어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넷마블 24% 갑니다. KPX 생명과학 상한가를 갔다 옵니다.
비단 오늘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도 있었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STX 중공업 상한가, 또 뭐가 있습니까? 메가 CS 상한가. 예, 작게 올라간 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컬러웨이 상한가, 공구음원, UST, FSN, 핑거스토리, 반원소 ENA. 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노란톡방에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간 종목들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이 다 나열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 피곤합니다. 네, 원샷 원킬이에요. 한 종목, 가자. 어디 상한가? 예, 상한가 못 갈 때 있어요. 25%, 20%. 요즘에 또 트렌드예요. 상한가를 보내지 않고 요즘에 메이저들이요. 20에서 25%까지만 가고 밀리는 또 트렌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즘에 형님들이 상한가를 안 보내시고 20에서 25%만 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상한가까지 못한 것은 제가 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 올리는 게 아니고 형님들이 올리는 종목들만 제가 콕콕 집어드리는 거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투자의 정글 방송에 나온 지 오늘이 아마 4주차일 것 같습니다. 네, 날짜로 따진다면 거래일로 따진다 그러면 20거래일일 거예요. 그런데 20거래일 동안 제가 상한가 잡아드린 종목이 얼추 20여 개가 될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이에요.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을 해가지고 1개월이고 2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 기다려고 상한가 한번 빵 먹었어요. 이거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자 진입합시다. 이 종목 너무 좋아요. 수십 개의 종목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한 종목, 두 종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가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저 회사들에 대해서 잘 아느냐? 이 회사들에 잘 아느냐? 잘 몰라요. 이 회사 어떻게 돼? 어떤 회사는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종목들이 어떻게 차트상에 돈이 들어왔고 메이저들이 나 오늘 장대 양봉을 빡 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좋고 나쁨 의미 없다. 왜? 나는 내가 오늘 진입해서 수익을 이만큼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파냐? 이거 중요치 않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죠. QR코드 지금 바로 화면에다 대시고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뜹니다. 그거 클릭하시면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2023년 새해부터 어떻게 또 돈 벌 수 있는 또 찍어드리면 상한가 가는 그런 예쁜 종목들로 제가 또 이렇게 화려하게 도배시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자, 이러한 고급 정보들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상한가 같다고 제가 수익률 상한가 30% 들었다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도 없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정말 정직하게 자,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 15%, 20%, 30% 올라갔어요. 그 안에 중간 영역에 단 1%라도, 단 2%라도 이만큼 수익 내면은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왜? 좋은 종목은 정말 천지빛깔로 널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힘드시다고요? 물반 고기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찍으면 상한가하고 못 가더라도 20%, 25% 갑니다. 이게 사실이란 얘기예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 남겨주신 종목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투자 전략, 내년에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에 또 종목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종목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도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진 못하셨더라도 끝난 게 아니죠. 또 다음 주엔 새로운 해가 찾아옵니다. 미리 예방하시고 대비하셔서 또 수익 맛보셔야겠죠. 대표님이 노란톡방에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여러 종목 남발하시지 않으십니다. 장 전에요. 오늘 강할 종목을 미리 짚어주시고 이렇게 수익 챙겨주십니다. 오늘 강했던 섹터들 게임 관련주였죠. 게임 관련주 장 9시 전에 미리 짚어주시는 거 여러분 확인 가능하죠. 이렇게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종목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에 상한가 종목만 모아봐도요. 무려 12가지의 종목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가는 종목은 간다고요. 이렇게 흙 속에도 진주가 있듯이 대표님께서 골라주시는 종목들은 정말 진주처럼 보석 같은 종목들만 골라주십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년까지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문 굳게 닫히니까요. 서둘러서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고 대표님이 짚어주시는 강하고 탄탄한 종목들 여러분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아가시고 2023년 성공 투자의 길 걸으시려면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바로가기 링크 클릭하셔서 톡방 안으로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 종목이 왜 오르지 않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과는요. 종목 상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단의 방법 그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대1 케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민 상담자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윤혜경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트 들고 계시고 19,000원 매수가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언제 올라갈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이분 종가 확인해보니까 15,400원의 손실권에 있으신 분입니다. 언제 반등할지 문의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을지 대표님 바로 만나보시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마이너스 1.96% 하락을 했군요. 언제 올라갈까요? 제가 그걸 알면은 네, 쪽집게 무당이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언제 올라갈까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자, 캔들에 대한 패턴, 가격의 현재 위치,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요래요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보면은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종목은요, 오늘 주가가 하락했는데 지금 위치가 대단히 좀 애매하면서 멜랑꼴링한 위치예요. 왜냐? 제가 이거 월봉을 잠깐 봐볼게요. 월봉 보시면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차트에 화가처럼 그림을 그려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어떠한 그림이 숨어져 있는지 볼까요? 네, 어떤 그림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대단히 좀 심각하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네. 자, 뭐 어떤 그림 보이십니까? 아, 대단히 유치찬란하죠. 네, 참 쉽죠? 네, 그렇죠.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왼쪽 어깨 보이시죠? 그다음 얘가 머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있어요. 보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놓고 보면은 주가 자체가 지난 2020년부터 주가가 올라와 가지고 현재 구간이 어떻게 돼 있다? 자, 2,000원짜리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3만 원까지 갔습니다. 3만 원까지 여러분들. 2,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갔어요. 몇 배가 갔습니까? 우리 시청자님 몇 배가 갔어요? 자그마치 15배가 갔습니다. 1.5배도 아니고 15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했더니 두산 내가 들어봤던 이름인데 이 회사 좋은가 본데 네 들어봤던 이름이야. 좋을 것 같아.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그러니 싸다 이거야. 그래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큰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크게 봐보십시다. 크게. 여러분들 작전을 하게 되면요. 짧게는 뭐 몇 개월짜리 작전도 있지만요. 길게는 5년, 10년짜리 작전도 있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도에 몇 배를 해먹었다고요? 15배를 해먹었습니다. 이 뒤에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더 먹을 게 얼마나 더 있을까요? 저는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메이저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종목 자체는요. 별로 지금은 시세를 내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킬 만한 이유는 없어요. 물론 회사는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시는 나오겠죠. 뭐 어디하고 공급 계약을 맺었다. 어떤 특허권에 대해서 취득을 했다. 기타 등등.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죠. 왜냐고요?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주가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회사는 정말 24시간 임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별개예요. 왜냐고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주가를 오르기 위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행위가 있어야지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와 회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안 되세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헤드앤숄더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오른쪽 어깨, 그렇죠? 왼쪽 어깨가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이 고가 라인 자체가 17,000원대예요. 그리고 오른쪽 고가 라인이가 1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주가가 과연 17,500원을 넘어가면서 고가로 넘어갈 것인가? 그게 나와야지 이 녀석은 지금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질문하셨죠? 언제쯤 갈까요? 자, 언제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종목의 가격 라인 자체가 최소 18,500원 위로 올라타야지 그때서야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면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보다는 시간이 문제지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11,500원대까지는 떨어져 줘야지 그때 형님들께서 아 이제 좀 사볼까? 분위기 봐가지고 그때 분위기 봐가지고 사볼까 말까 결정하게 되죠. 왜? 그게 어깨 하단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10,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네, 그 위에 11,500원 있고요. 이 라인대까지 와야지 파동 관점 놓고 보더라도 하락 1파, 2파, 3파까지 빠지고 지지라인에서 반등 나오고 다시 16,000원, 7,0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더 갈지 혹은 다시 무너질지가 결정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비티 언제쯤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는데 자, 언제보다도 이 종목은 더 중요한 게 가격이 18,000원대, 최소 18,500원을 올라타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이후가 주가가 올라간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의 진단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좌가 많이 구겨지셨다고요? 너무 힘드시겠지만 더 이상 계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고온의 다리미로 쫙 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찍상 대표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상한가 가는 종목 장전, 장중 계속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죠.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챙겨주십니다.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상한가요? 여러분 대표님과 함께라면 여러 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가까이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톡 클릭하시고 간편하고 빠르게 톡방 들어오셔서 수익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워낙 수익 잘 쌓아주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칭 계정이 많습니다.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측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커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JCN 시스템 들고 계시고 5,8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도 손실권에 계신 상황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 가지면 좋을지 대표님 해결해 주시죠. JCN 시스템, 네, 어제 그저께 북한에서 무인기, 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튼 이상한 비행체가 뿅뿅뿅 날아다녀가지고 갑자기 어제와 오늘, 네, 어제와 그저께죠. 어제와 그저께 주가가 빠바박 날아갔죠. 뭐 그 중에 하나가 JCN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JCN 시스템과 갑자기 그 드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드론과 JCN 시스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JCN 시스템은 그냥 날마다 임직원분들 날마다 출근해가지고요 제품 만들고요 팔고요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그저께 뉴스에서 우리나라 영공을 무인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회사도 물론 회사지만은 실질적으로 카더라 하면서 뭐가 나와요? MSG를 치는 거죠. MSG. 예, 그래서 주가에다가 돈으로 마사지를 하는 거죠. MSG를 칩니다. 돈으로 마사지를 해요. 그리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마사지를 받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근육통 생깁니다.
자, 차트 볼까요? 왜 주가가 어제 상한가 라인대에서 오늘 좀 밀렸을까? 어제 상한가 영역, 오늘 고가 라인에서 제가 선을 하나 딱 그어봤습니다. 그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볼까요? 자, 지금 차트를 딱 보면은 여기가 이런 게 보이네요. 자, 포인트를 딱 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난 포인트, 그리고 여기 포인트, 그리고 여기 포인트, 그리고 여기 포인트.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아, 대표님 하나도 재밌지가 않은데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재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건요. 무엇이 있습니까?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는 포인트, 내려가다가 받쳐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거를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머리 위에 있는 거는 고점 저항이 되는 거고요. 발 아래에 있는 거는 뭐가 됩니까?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저점 라인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간을 딱 놓고 보면 지난 21년 9월 달에요. 21년 9월 달에 5,500원대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지받고 뿅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지더니 올해 1월 달에 다시 5,500 지지받고 뿅 올라갑니다. 근데 또 재밌어요. 선을 하나 더 그어볼까요? 이번에 딱 7,600원대에 딱 선을 하나 딱 그러고 보니까 7,500원 정도. 보세요.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뿅 두들겨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들겨 맞죠? 이게 뭐예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까지 세 군데네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보세요.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보이실까요? 저렇게 박스의 행동에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언제? 지난 올해 6월 달에 여기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습니다. 저 검정색 영역에서요. 툭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내려왔어요. 야, 나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봤자 또 어디에 두들겨 맞습니까? 앞서 지지가 됐던 포인트가 뭐가 됩니까? 이제는 저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일까요? 그래서 제시언 시스템 자체가 어저께 상한가 갔지만 오늘 가지 못한 이유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그림을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딱 보면서 아, 마켓 메이커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 손바닥에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뉴스 매체에서 말하는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가격의 위치, 현재 시간은 언제이며 거래량 얼마만큼 나왔는가. 가격과 시간과 거래량 이 3요소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대표님 그러면 제시언 시스템 내일 어떻게 내일은 아니군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물론 내년에 또 장애 시장할 쯤에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왜냐고요? 오늘 실질적으로 제시언을 어제 그저께 들어 올렸던 물량에 대해서 일부 물량이 좀 나왔어요. 일부 물량이 나왔는데 그래도 나쁘대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선을 하나 딱 그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저점 대비 고점에 대해 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상승 폭에 대한 눌림목이 자, 이게 대략적으로 38.2% 정도가 어디입니까? 4,750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다음 내년 시장이 개장하고 나면 4,750원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를 손절 라인 잡으셔야 돼요. 4,750원 라인 손절 라인 잡으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이 하락 추세를 딱 넘어가는 부분이 나온다. 내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좋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추세를 그렸을 때 계속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를 내려 올라간다. 그리고 4,750원이 깨진다. 그러면 대피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단순 돌발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가를 상승형 매집형입니다. 주가 매물을 다 잡아버리면서 올라간 그런 형태의 부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750원 가격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전략 잘 들으시고 수익 실현까지 꼭 이뤄내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세 번째 고민 상담자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디모데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알서포트 종목 들고 계십니다. 9,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꽤 큽니다. 45%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이분도 지금 굉장히 크게 손실 중이십니다. 이 종목 차트 상황 괜찮은지 우리 대표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알서푸트 같은 경우는요, 시장 자체가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근데 최근 12월 달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가 움직임이 좀 남다름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움직임이 있었죠. 살짝 올라왔다가 제자리를 찾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궁금하시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으셔가지고 옛날의 추억을 되새겨 보시면 뭐예요? 고구마, 감자, 삶은 감자, 삶은 고구마 먹었던 기억 있으시죠? 그러면 삶은 고구마, 삶은 감자를 어머니가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자, 이렇게 큰 솥에다가 삶죠. 그럼 어머니가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어떻게 체크하시죠? 젓가락 갖고 쿡 찔러보죠. 그죠? 그래서 쿡 찔러보고 상태를 보고서 익었다, 익으면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죠. 네,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구마 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 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삶고 있는 중이야. 거기에다가 여기다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메이저 형님들께서 쿡 하고 뭐 해봤어요? 좀 찔러본 거예요. 아, 지금 익었나? 안 익었나? 이런 상황이에요. 알서부트. 자, 여기서도 한번 쿡 찔러봤습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그리고 또 쿡 찔러보는 거예요. 자, 이제 곧 뭐 하겠습니까? 예, 제대로 맛이 들었겠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서프트라고 회사 자체는 성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적자회사 아니고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지금 3,700원대, 뭐 4,000원 살짝 언더라인 부분인데요. 이 영역에 대해 가지고 지지 라인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종목을 딱 놓고 보면 자, 쫙 23,000원짜리가 여러분들 23,000원 작년 2020년에 23,000원했던 주식이 자그마치 4,000원까지 얼만큼? 예, 뭐 그냥 러프하게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죠?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가 아니죠. 염가 세일 중. 네, 염가 세일 중이고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재무 상태, 그다음에 매출 같은 걸 놓고 본다면 나쁜 회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700원대 라인을 지지 라인을 갖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돼가지고 어떻게 콕 찔러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3,700원 손절 라인 잡고서 앞으로 좀 쭉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이서포트까지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제가 많은 종목들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늘 또 열심히 해봤는데 3종목밖에 받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더 받지 못한 종목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은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노란톡방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분들 보유한 종목 매매 전략을 또 짜 드릴 테니까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 있죠. 이쪽에 QR코드 카메라 스캔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2023년은 여러분들 시장이 내리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이 저 김진영과 함께 상한가 한번 맛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